안녕하세요. 2026년 자동차로 배달하는 최신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2023년에 오토바이로 배달을 했었습니다. 최근에는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다시 자동차를 이용해 배달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로 배달한 지는 2달 정도 넘은 것 같네요. 그래서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시기에 단가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날이 풀려가기 시작한 지 2주도 안 됐는데 이렇게 확 단가가 낮아지는 게 충격적이네요. 오토바이가 아니라 자동차로 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3월 말인 현재 콜사도 장난 아닙니다. 그래도 시급 18,000원 정도는 유지하고 있어요. 물론 4월, 5월 비수기 시즌에는 좀 더 내려가겠죠. 미리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차 배달이 기름값 빼면 남는 것도 없다고 하시잖아요. 저 또한 오토바이를 타던 라이더였어서 자동차 배달은 노력 대비 돈이 안 된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하지만 2개월 정도 차로 배달을 해보면서 자동차로 하는 게 오토바이보다 나은 점도 많다는 걸 느꼈어요. 오토바이와 자동차는 똑같은 방식으로 배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저는 배달 고수까지는 아니니까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잘해보겠다고 배달 꿀팁 하나 빡세게 정리한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조사한 결과로 성과가 나오고 있으니까 끝까지 봐보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토바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운전 실력이 대단히 좋은 편은 아니고 그냥 유유자적 드라이브 느낌으로 급하지 않게 하지만 느리지도 않게 하는 정도입니다. 다만 경차로서 오토바이 못지않게 골목길을 요리조리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배달지에 도착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퇴근 후 부업으로 자동차 배달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별거 없는 저의 자동차로 배달하는 경험이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일단 이 영상은 자동차 배달을 강력 추천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배달 부업은 해야 하고 자차는 있는데 오토바이가 없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절대 처음부터 오토바이 사지 마세요. 그리고 배달 일을 본업으로 마음먹고 현 직장을 퇴사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일은 마인드 컨트롤도 꽤 중요하거든요. 시간 남을 때 놀면 뭐해 돈이나 벌자 하는 마인드로 하셔야 정신 건강에 해롭지 않습니다. 단가 떨어지는 거 몸소 체험해보니 숨이 턱 막히거든요. 그럼 자동차 배달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자동차라는 운송수단의 단점을 줄이고 장점을 살리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또 배달 플랫폼의 특성을 생각하고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달 지역의 특성, 범위도 고려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의 장점은 첫 번째, 오토바이, 전기자전거와 다르게 자동차는 운전자가 실내에 있기 때문에 눈, 비, 더위, 추위 등 기후 변화에 영향을 덜 받습니다. 기후가 나빠지면 오토바이와 자전거는 주행풍으로 인해 체력 소모가 더 빨라지고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속도가 느려집니다. 확실히 자동차는 체력 소모가 덜 되어 배달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헬멧도 안 쓰고 있어서 몸의 피로도도 덜 합니다. 또한 콜사 시간에 자동차는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어서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똥콜을 걸을 수 있고 대기 시간에 다른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배달 음식 여러 개를 안정적으로 실을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와 전기 자전거는 대용량을 실기가 힘듭니다. 예전에 카페 단체 주문 18개의 커피를 오토바이 양옆 핸들과 탑박스에 싣고 힘겹게 갔다가 늦게 왔다고 욕먹은 기억이 나네요. 또 방지턱을 넘거나 경사진 도로를 다니면 음식이 넘쳐 흘러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 자동차는 부피가 큰 음식을 실을 수도 있고 대용량도 안정적으로 실을 수 있어요. 또 온도 변화도 크지 않아서 음식이 식거나 녹지 않습니다. 다만 묶음 배달을 하게 될 경우 1. 픽업지, 2. 전달지로 한 곳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2개의 전달지로 가는 것들 위주로 콜을 받으세요. 2. 픽업지, 2. 전달지는 자동차로 하면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자동차는 최대한 주정차를 많이 안 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 덜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정차 및 골목길 문제입니다. 오토바이는 가게 앞에 편하게 주차하고 또 좁은 공간을 잘 다니지만 자동차는 주차하기도 힘들고 어디 하나 긁힐까봐 매우 천천히 골목길 커브를 도는데 시간을 다 쓰죠. 또 주정차를 5분 이상 하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뒤에서 지나가는 다른 차에 통행로만 확보해놓고 뛰어갔다 와야 합니다. 그리고 작은 스크래치 정도는 마음 안 상할 자동차로 운행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유지비입니다. 기름값과 차량 소모품비가 꽤 많이 들죠. 이 부분은 정신승리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내 일상에도 쓰이는 용도라고 기름값을 아끼려면 주정차는 짧게 하고 장거리 위주의 배달을 하셔야 됩니다. 주정차 시 시동은 항상 켜고 있습니다. 10분 이상 정차할 거 아닌 이상 공회전에 문제가 갈 확률은 적다고 하네요. 경차라면 경차 유료 환급 카드를 발급받아서 혜택을 누리시면 좋아요. 또한 사업자라면 자동차 유지비는 비용 처리가 가능하니까 소모품은 사업자 카드로 긁어서 결제 내역을 확보하세요. 물론 사업자는 배달 관련된 사업자로 따로 내셔야 할 겁니다. 세 번째, 차가 막히는 상황에서 매우 느립니다. 차가 막히면 배달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출퇴근 시간인 아침 7시에서 9시, 저녁 5시에서 7시는 절대 금물입니다. 스트레스로 머리 다 빠집니다. 겨울에는 날이 더 추워지는 밤부터 배달을 하시면 단가가 높습니다. 오토바이, 자전거 라이더분들은 추워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 자동차 배달이 빛을 발합니다. 여름은 아직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해가 중천에 뜬 시간이 더 단가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우천시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단가가 매우 올라갑니다. 이번엔 배달 어플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먼저 배민 커넥트와 쿠팡이츠 2가지 어플을 둘 다 다운받습니다. 집에서 나가기 전에 2가지 함께 켜고 단가 높고 지역이 괜찮은 곳을 선별하여 골라줍니다.
그리고 배차를 잡았다면 나머지 1개의 어플을 꺼줍니다. 이렇게 안하고 2개의 어플에서 모두 배달을 동시에 받으면 쿠팡 이츠에서 경고 문자가 날라옵니다. 이게 누적되면 계정이 삭제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정신없이 운전하게 되어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배차 방식에는 AI 배차와 일반 배차 2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AI의 빅데이터를 믿고 AI가 배차해주는 것 중에서 제 입맛대로 골라서 받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배차에서 나 혼자 걸러서 받는 것보다 AI를 껴서 2번 걸러서 받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쿠팡 이츠는 배차 방식이 AI 추천 배차밖에 없습니다. AI 배차를 잘 받으려면 콜이 많은 매장 옆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지리 파악할 겸 가리지 않고 배차를 받고 지리를 익힌 후 매장이 많은 지역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익혀놔야 나중에 콜 보는 눈이 길러집니다. 배달비 측정은 기본 단가 플러스 거리 할증 및 기상 할증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쿠팡은 라이더의 현 위치부터 픽업지까지 가는 거리는 배달비로 측정하지 않아요. 오로지 픽업지부터 전달지까지 가는 거리만 기본 단가를 측정해줍니다. 화면에 나오는 킬로미터가 짧다고 덥석 물면 당한 겁니다. 현재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먼 위치의 음식점 픽업을 가게 됩니다. 물론 최종 금액은 할증을 통해 적당하게 맞춰주긴 하지만 동선이 꼬일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배민은 내 위치에서 픽업지 전달지까지 가는 거리 모두 기본 배달비로 계산해줍니다. 배민은 쿠팡보다 다음 콜 연계 코스가 좋아 배달을 연속으로 수행하기가 좋습니다. 배송지에 가는 도중에도 도착지에 가깝게 다음 배차를 잘 맞춰줍니다. 배민은 비마트라는 게 또 있습니다. 식자재를 온라인으로 쇼핑하여 라이더가 집 앞까지 직접 가져다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오토바이는 모르겠고 자동차는 3개까지 한 번에 픽업 가능합니다. 가끔씩 건당 1만원씩 하는 배차가 들어와서 하루 수익률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음식 배달이 피크인 시간대가 있고 비마트 식자재 배달이 피크인 시간대가 있습니다. 음식을 직접 해드시는 고객님들은 보통 저녁 시간인 5시 이전에 식자재를 주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반찬거리를 만들기 위해 저녁 시간 이후 8시에서 자정 사이까지 식자재를 주문하게 됩니다. 즉 3시부터 5시까지는 비마트 상권에서 배달을 하고 저녁 피크 타임에는 어디든지 가서 음식 배달을 하며 저녁 8시 이후에는 다시 비마트 상권으로 가서 배달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비마트 건을 물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정 이후에 비마트는 문을 닫는데 안 빠진 배달건들이 있으면 할증이 더 많이 붙게 되어 높은 단가의 배달 라이더분들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때는 동선이 안 맞아도 비마트 상권이라면 웬만하면 가보시길 추천드려요. 물론 음식 배달만 하고 올 수도 있지만 비마트 단가가 짭짤해서 기대해도 좋습니다. 다만 배민의 단점은 배달 고수클럽에 가입하게 된다고 득될 게 별로 없다는 겁니다. 쿠팡으로 치면 리워드 개념인데 배차 거절하지 않고 특정 기간 동안 할당량에 맞는 배달 건수를 채우면 등급이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 퀘스트 안 깨고 몹 사냥만으로 레벨업하는 느낌인 거죠. 쿠팡은 등급이 올라가면 피크 시간 제외하고도 모든 시간대의 배달 단가를 등급에 맞게 올려줍니다. 하지만 배민은 등급이 올라가면 피크 시간에만 배달 단가를 등급에 맞게 올려줍니다. 즉 차막히는 피크 시간을 피해서 자동차로 배달하는 우리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제도입니다. 또 자동차 배달할 때 피곤한 점입니다. 쿠팡은 배차 배정을 받기 위해 매장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됩니다. 매장 근처에서 죽치고 주정차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생깁니다. 그렇다고 배정을 받기 위해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운전하는 것도 기름값이 부담됩니다. 그렇게 서성이다가 도로에서 배정을 받을 경우 자동차는 방향 전환이 어려워서 다다음 신호에서 유턴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단거리 배달을 잡았을 경우도 피곤합니다. 주정차가 어려워서 조금 멀리에 주차하고 뛰어다닐 때가 많은데 이런 단거리 배달을 여러 개 잡다 보면 뛰어다니는 횟수도 많아지는 겁니다. 단거리 배달은 기본 배달료로 측정되어 배달료도 낮은데 오토바이와 전기 자전거에 비해 주정차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기름값도 더 들고 뛰어야 하는 거리도 멀다면 이건 무조건 다른 운송수단에 비해 손해입니다. 즉 단거리에 기본 단가인 배달인데 입주민 전용 출구가 있는 아파트의 28층 배달지이다. 이게 바로 자동차 배달에서 최악의 배차입니다. 하지만 장거리 배달인 경우 거리 할증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료보다 단가가 높습니다. 또한 일정 시간이 넘어서 배정이 안 된 배달건이라면 추가적으로 프로모션이 붙어서 단가가 올라가며 조리대기 시간도 없어서 바로 픽업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차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지 않아서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쿠팡은 픽업지까지 가는 거리를 배달료로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동선 계산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자동차로 배달할 때는 배민을 위주로 탑니다. 그리고 배민이 콜이 안 뜰 때 쿠팡을 켜서 저라는 라이더의 존재를 플랫폼에 더 노출시켜줘야 됩니다. 자동차로 할 경우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금액과 동선만 보고 배달을 하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3,500원 이상의 콜만 받으며 동선은 구 단위를 넘나 드는 범위로 정하고 서울을 벗어나는 지역 혹은 구축 아파트가 많은 지역을 거릅니다. 그리고 콜이 안 들어올 땐 5분 정도 가만히 있다가 집 방향으로 내비를 찍고 가다 보면 다시 콜이 들어옵니다. 집까지 도착했는데도 콜이 안 들어오면 차에서 노트북으로 밀린 작업을 합니다. 웬만하면 콜 들어옵니다. 만약 먼 곳으로 가는 콜이 배정되었다면 그만큼 다른 라이더들이 기피히 하는 콜일 거고 배달료가 높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 콜들은 이미 조리가 완료되어 조리대기가 없는 배달이 가능성이 높아서 좋습니다. 하지만 콜사가 된 상태 중에 콜을 받게 되면 주문과 동시에 배정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콜을 받으면 기본적인 조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음식점인 경우 조리 완료 전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리 대기 시간이 길어져서 주정차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하지만 해결책이 있습니다. 밤늦게 하는 것입니다. 오후 10시 이후부터는 대부분 골목길에 길거리에 차가 거의 한 대도 안 다닙니다. 택배 기사님들과 세탁물 기사님들 그리고 음식 배달 기사님들 뿐입니다. 다만 만약을 대비하여 차 하나는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은 남겨놓고 주정차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배달은 픽업지가 멀어야 좋은 콜입니다. 배달료도 거리 할증으로 상승하고 가는 시간 동안 음식 조리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정차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기피 콜이 곧 우리에게는 맛있는 콜입니다. 자동차로 배달하는 우리에게는 이런 콜들을 걸러야 됩니다. 시 단위의 범위를 벗어난 뉴베이직 콜과 구축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 콜 또는 신축 중에서도 신축 아파트, 지하철 공사 중인 지역 혹은 내부 순환도로 밑을 지나가는 콜입니다. 서울 안에서의 유배지 콜은 그래도 저녁 이후 시간대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거리가 멀어도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서울 안에서는 거리가 멀수록 자동차의 장점을 더 잘 살릴 수 있습니다. 1시간에 6,000원짜리 3개를 하면 18,000원이 됩니다. 하지만 1시간 안에 단거리 배달 여러 건을 수행하게 되면 조리대기 리스크도 생기고 골목 막힘 리스크도 생기게 되어 시간당 단가를 낮추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구축 아파트 지역을 걸러야 하는 이유는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모든 입주민들의 차가 밖에 세워져 있습니다. 차 돌릴 때 골목보다 빡셉니다. 남의 차 긁는 것보다 골목길 벽 긁는 게 나아요. 부담 100배입니다. 신축 아파트는 케바케인데 입주민 출입구를 외워놓지 않고 내비가 시키는 대로만 가면 외부에는 못 들어가는 입구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파트까지는 동선이 맞다면 그냥 탑니다.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너무 까다롭게 콜을 거르다 보면 안 써도 되는 에너지 소모가 생기고 어플에서도 안 좋게 인식되어 콜이 더 안 들어옵니다. 예민하게 걸러봤자 시급 3,000원 올릴까 말까 해요. 까다롭게 콜을 골라서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썼는데 알고 보니 그게 똥콜이었다면 하루 컨디션 다 버립니다. 그냥 유유자적 주는 거 적당히 받고 타는 게 지속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내부 순환도로 밑과 지하철 공사 중인 도로는 자동차에겐 쥐약입니다. 안 막혀도 되는 길이 계속 막혀서 시간 잡아먹혀요. 내부 밑은 뉴턴 신호까지 가는 게 매우 번거롭습니다. 그걸 어플에서는 인지 안 하고 단가를 측정해줘서 단가 대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잔머리를 백날 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급과 수요입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자동차로 배달하시는 분들은 연봉으로 치면 오토바이 라이더보다 더 벌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눈이나 비가 오는 상황입니다. 또는 혹한기와 무더위입니다. 배달 라이더들이 공급이고 음식점과 고객들이 수요라고 생각하면 이런 날에는 배달 라이더들이 많이 안 나와서 공급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어플에서는 단가를 경매하듯이 올리게 됩니다. 즉 자동차 배달하는 분들이 갑이 되는 상황이 옵니다. 동선이 안 맞아서 취소한 콜이 더 높은 단가로 다시 들어오며 그것마저 취소하면 다른 지역 콜들도 높은 단가에 계속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날은 정말 변태마냥 희열을 느끼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4-5천원대 배달을 선호합니다. 가급적 35,000원 밑으로는 안 합니다. 동선이 맞거나 이건 진짜 운전 다시 할 필요도 없는 바로 옆집이다 싶을 때만 낮은 단가도 받긴 해요. 하지만 묶음 배송으로 2건짜리 6,000원에 떴는데 한 건이 2,100원이면 안 합니다. 자동차로 하면 두 번째 픽업지 그러니까 2,100원짜리 픽업지까지 들렸다가 가는 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요즘에는 비수기라 그런지 장거리 3건 연속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새벽 시간대는 가능한데 저녁에는 좀 어렵습니다. 2건 장거리에 1건 단거리 이런 식이네요. 그리고 저녁 피크 때 자동차는 번화가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진입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정차하기도 빡셉니다. 오히려 저녁 피크 때는 번화가보다는 그 주변 주거 지역 또는 구 단위를 넘나드는 장거리 콜을 하는 게 낫습니다. 다른 오토바이 라이더들이 기피하는 콜들이 자동차 배달하시는 분들에게 최적의 콜입니다. 그러니 서로 경쟁 상대가 아니니까 조급해하지 마세요. 각자의 장점에 맞게 알아서 배차 잘 해줍니다. 저는 갚아야 하는 빚이 있는데 현재 소득으로는 감당이 안 되어서 부업으로 차 배달을 하게 되었고 이 빚을 얼른 갚아야 해서 치열하게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걱정하시는 게 수익적인 비교인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수익은 비슷합니다. 주변에 오토바이로 배달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날씨 때문에 꾸준히 일을 못해가지고 결국 월 수익으로 보면 자동차인 제가 더 많이 벌곤 합니다. 자동차의 또 하나의 장점은 꾸준히 할 수 있다가 되겠네요. 하지만 자동차의 유지비를 제외하면 수익이 더 적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더뉴 레이 경차를 타고 있고 5만원 주유 시 7,000원 정도 환급을 받아서 총 43,000원의 풀 주유를 하고 탑니다. 배달비의 12%? 15% 정도가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원 벌면 85,000원이 순수익인 셈이죠. 그래도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이렇게 남 눈치 안 보고 노래 들으면서 일하는 부업치곤 만족합니다. 차량 유지비는 배달할 때만 위해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굳이 오토바이를 먼저 사지 마시고 자차로 일단 한번 먼저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이 신호가속 단속에 걸리는 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저는 교육값, 목숨값이라고 생각하고 21만원 지출했습니다. 3번 걸렸어요. 내비게이션 음성안내 반드시 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꿀팁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너무 믿지 마시되 믿으셔야 됩니다. 배달지에 도착하기 1분 전에 신호가 걸렸을 때 내비게이션을 확대해서 도착지를 확인해보고 어플상의 지도 속 도착지와도 비교해보셔야 돼요.
그래야 헛걸음을 안 하고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일상 운전과는 달리 배달을 하다 보면 도착지가 하도 많아져서 오류가 있는 도착지도 여러 있거든요. 그리고 골목길에서 시간 좀 앞당겨 보겠다고 경로대로 안 가고 다른 골목으로 가로질러 가면 결국 나오는 곳은 중앙선을 못 넘는 일반 차로입니다. 나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우회전밖에 못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럴 땐 내비를 빚는 게 좋습니다. 저는 저녁 7시 이후부터 천천히 나와서 새벽 3시까지 배달을 합니다. 주정차가 부담되시는 분이라면 이 시간대 나와서 지리를 먼저 익혀보는 걸 추천드려요. 원래 운전을 싫어하던 1인이었지만 이 시간대에는 운전이 꽤 재밌습니다. 차가 안 막히거든요. 제가 정리한 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빚 갚는 과정을 컨텐츠로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현재 저와 같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채널을 통해서 같이 이겨내봐요. 저한테서 의지박약인 모습이 비춰진다면 악플도 좀 달아주시고요. 저에겐 악플이 큰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